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제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소중한 기억입니다. 저는 올해 73이 된 할아버지입니다. 젊었을 땐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 그리고 딸 하나. 그때는 집안이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로, 작은아들은 부산으로, 딸 역시 결혼하면서 멀리 대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5년 전 50년을 함께한 아내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제 집은 참으로 조용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텅 비어있는 집, 혼자 먹는 밥상, 그리고 TV만이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죠. 가끔 아이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오긴 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괜찮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제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2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유독 춥고 눈이 많이 내렸던 그 겨울 말이에요. 저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혼자 밥을 먹고 마당 청소를 하고 오후엔 마을 정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거나 그런 평범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남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빗속의 작은 생명. 그날 오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진 소나기였죠. 저는 서둘러 빨래를 거들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당 한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끙, 끙.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혹시 고양이인가 싶어서 그쪽으로 가보니 거기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 떨고 있었어요. 털이 다 젖어서 볼품없이 눌러붙어 있고 갈비뼈가 다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습니다. 어머, 이 녀석이 어디서 왔을까? 제가 다가가자 강아지는 더 구석으로 웅크려 들어갔어요. 무서워하는 게 역력히 보였죠. 아마도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에서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도와달라는, 그냥 따뜻한 곳에서 쉬고 싶다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저 역시 누군가를 돌볼 여력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생명이 비에 젖어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먹다 남은 밥에 국물을 부어서 그릇에 담아 나갔어요. 그리고 강아지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 그릇을 놓고 말했죠. 얘야, 배고프지? 일단 이거라도 먹어. 강아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기어 나와서 그릇에 머리를 박고 개걸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던 건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그릇을 다 할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 마당을 내다봤어요. 비는 그쳤지만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하룻밤 정도는 견디겠지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작은 생명이 생각났거든요. 결국 새벽 무렵 저는 이불을 가지고 나가서 강아지 옆에 깔아줬습니다. 강아지는 저를 경계하면서도 이불 위에 몸을 맡기고 잠들었어요. 우리가 된 하루. 다음날 아침 예상대로 강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활기가 있어 보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강아지는 마당에서 조심스럽게 돌아다니고 있었죠. 참, 이 녀석 이름이 뭐지? 목걸이도 없고 주인을 찾아주는 전단지를 붙여야 하나 고민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미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녀석이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있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끼 강아지 몫의 밥을 따로 챙겨줬습니다. 처음엔 경계하던 녀석도 점점 저에게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밥그릇을 들고 나가면 꼬리를 살짝 흔들며 다가오고 제가 마당에서 일을 할 때면 멀리서 저를 지켜보곤 했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쯤 강아지는 완전히 우리 집 식구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바둑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상하게도 처음 부를 때부터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반응했어요. 바둑아, 밥 먹자. 그러면 바둑이는 신나게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 오랜만에 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둑이와 함께하는 일상은 전에 혼자 보내던 시간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둑이가 제 침대 곁에서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해줬고, 밥을 먹을 때도 바둑이가 옆에 앉아서 함께 식사를 했죠.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좋았습니다. 마을 한 바퀴 산책을 하는데 바둑이가 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따라왔어요. 가끔 다른 길로 새는 바둑이를 부르면 바둑아 이리 와. 그러면 총총 달려와서 제 발 곁에 딱 붙어서 걸었죠.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우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김 할아버지 강아지 키우시네요. 참 이쁘네. 그러게 말이에요. 이 녀석 때문에 하루하루가 재미있어졌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들리는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한 소중한 계절들. 바둑이와 함께한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는 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둑이는 그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어요. 저도 오랜만에 마당 가꾸기에 열중했습니다. 바둑이가 보고 있으니까 왠지 더 예쁘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바둑아, 이 꽃 예쁘지? 바둑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제 손을 할아줬어요. 그게 바둑이 나름의 대답이었나 봅니다. 여름엔 함께 마을 냇가로 갔어요. 바둑이가 처음엔 물을 무서워했는데 제가 먼저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첨벙첨벙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았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가을엔 바둑이와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혼자서 심심해서 올랐던 뒷산인데 바둑이와 함께 오르니 전혀 다른 재미가 있었어요. 바둑이는 이것저것 냄새를 맡아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는 그런 바둑이를 보며 저런 풀도 있었구나, 저 돌멩이도 신기하게 생겼네 하며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겨울이 되자 바둑이를 위해 따뜻한 집을 만들어 줬어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계집을 직접 만들었죠. 하지만 바둑이는 그 계집보다는 제 방 안마루에서 자는 걸 더 좋아했어요. 아마도 제가 가까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 같았어요. 밤마다 저는 바둑이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들. 바둑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마치 다 이해한다는 듯이 말이죠. 바둑아, 너는 참 착한 녀석이야. 나 같은 늙은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그럴 때마다 바둑이는 제 손에 머리를 비비곤 했어요. 그 따뜻한 감촉이 정말 오래간만에 느끼는 체온이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제 곁에 이렇게 소중한 동반자가 있다는 것이 매일매일 신기했어요. 아이들이 가끔 전화를 걸어올 때도 바둑이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바둑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이 녀석이 참 영리해.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안심하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마도 제가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걸 느꼈을 거예요. 첫 번째 신호. 바둑이와 함께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는 달리 바둑이가 제 침대 곁으로 오지 않았어요. 마루에 그대로 누워있는 바둑이를 보고 깜짝 놀랐죠. 바둑아, 왜 그래? 아픈 거야? 바둑이는 평소보다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어요. 밥그릇을 가져다 줘도 고개만 돌릴 뿐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작은 동물병원으로 바둑이를 데려갔어요. 바둑이는 제 품에 안겨서 가만히 있었는데 평소보다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우리 바둑이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바둑이를 이곳저곳 만져보시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할아버지, 바둑이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데려온 지 3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7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계속 이렇게 기운이 없으면 다시 오세요. 집에 돌아온 후 저는 바둑이를 더 세심하게 돌봤어요.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해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줬죠. 다행히 며칠 후 바둑이는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바둑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이 녀석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언젠가는 저보다 먼저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스치곤 했어요. 그래서인지 바둑이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바둑이의 안색을 살피고 밥을 잘 먹는지 확인하고 산책할 때도 바둑이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봤어요. 바둑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자. 알겠지? 바둑이는 여전히 제 말에 꼬리를 흔들며 대답해줬어요. 하지만 그 꼬리 흔드는 모습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려진 것 같았어요. 슬픈 진실. 바둑이와 함께한 지 4년째 정말 제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둑이의 걸음걸이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예전에는 신나게 뛰어다니던 산책도 중간중간 쉬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바둑이의 숨소리였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헥헥거리고 밤에는 거친 숨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 같았어요. 이번엔 바둑이를 데리고 큰 도시의 종합동물병원으로 갔어요.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바둑이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병이라니,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라니. 그럼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치료를 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길게 봐서 1년 정도. 1년. 바둑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둑이는 진료대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여전히 제게만 보이는 그 따뜻한 눈빛으로 말이에요. 할아버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바둑이에게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보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맞았어요. 슬퍼할 시간에 바둑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바둑이를 꼭 안고 말했어요. 바둑아, 괜찮아. 우리 함께 이겨내자. 아프더라도 할아버지가 끝까지 곁에 있어줄게. 바둑이는 제 품에서 조용히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더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겨울.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바둑이의 건강도 날씨와 함께 점점 나빠졌어요. 예전에는 마당을 자유자재로 뛰어다니던 바둑이가 이제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헐떡였어요. 하지만 바둑이는 여전히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로 가든 느린 걸음으로라도 따라왔고 밤에는 제 방 앞에서 잠들었어요. 아픈 몸으로도 저를 지키려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약을 먹여도 호전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바둑이는 더 많이 잠들고 밥도 조금씩밖에 먹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부를 때만은 힘을 내서 꼬리를 흔들어 주곤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바둑이가 평소와 달리 더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바둑이를 제 침대로 옮겨주고 밤새 곁에서 지켜봤어요. 바둑아, 아파?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괜찮아. 제 손으로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바둑이는 힘들어하면서도 제 손길에 몸을 맡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 무렵 바둑이가 갑자기 제 손을 할았어요. 힘없는 혀로 제 손등을 몇 번 핥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작별 인사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바둑아, 왜 그렇게 봐?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바둑이는 제 가슴 위로 머리를 올렸어요. 그리고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바둑아, 바둑아. 아무리 불러도 바둑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제 편히 잘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4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바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렸어요. 바둑아, 고생 많았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나 같은 외로운 할아버지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 영원한 동행. 바둑이를 보낸 지 이제 2년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몰랐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바둑이가 없고 밥을 먹을 때도 옆자리가 비어있고 모든 게 다시 예전처럼 적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둑이가 제게 남겨준 소중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어요. 바둑이와 함께 했던 4년 동안 저는 다시 웃음을 찾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마당을 보면 바둑이가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산책을 나갈 때도 바둑이가 옆에서 총총 따라오는 것 같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게 되어요. 아이들이 전화할 때마다 말해요. 아버지 많이 외로우시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야, 바둑이가 아직도 나와 함께 있어. 여러분,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에 곁에 와주는 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작은 동물 한 마리가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도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매일 바둑이에게 인사를 해요. 바둑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고마워. 그러면 어디선가 바둑이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음악이 잔잔히 깔리며 사랑하는 것들은 떠나가도 사랑했던 마음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둑이 정말 고마웠어. 그리고 사랑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들을 더욱 아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